네, 65회 조사요원 기출 문제 3번 우리 법인세 조사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 이번 시간에는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답안 양식, 답안 서식에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런 거를 전체적인 구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3번 풀기 전에 우리 그 앞에서 문제 2번 가장 마지막 항목 10번 항목에 감가상각비 풀고 넘어오셨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수정할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잠깐 언급 드리고 올게요. 자, 그럼 여기 페이지로 교재 페이지로 22페이지 교재 페이지로 22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교재를 보시는 분 중에 이게 수정 제가 여기 조금 이제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정을 했는데 제가 교재 업로드를 할 때 교재 앞에 파일명에 버전 1.01 V 1.01이라고 돼 있는 거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오류가 수정돼 있습니다. 그 정호 사항이 있어서 틀린 부분을 수정했거든요. 수정해서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정업 그 교재의 파일명이 1.01 혹은 그 이상 버전이라면 제가 차후에도 혹시라도 교재 수정할 게 있으면 버전 이렇게 숫자 넘버링을 바꿔서 올릴 예정이니까 일단 지금 요 영상에서 설명하는 제가 정보사항은 1.01 버전부터는 수정돼 있습니다. 1.01부터는 수정돼 있습니다. 자, 그거 감안하셔서 들어주세요. 어디냐 하면 제가 여기 여러분 어제 감가상각비 정률법 한도 계산하는 걸 제가 이제 어제 그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회계 개념, 회계상 정률법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는지 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여기 세법상 정률법 한도 금액을 계산하는 것까지 쭉 이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를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한 항목을 빼먹어가지고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수정할 곳이 여기입니다. 이 뒤쪽에 여기 있죠. 여기. 자, 당기 초의 장부상 감가상각 누계액. 요거 1억 3천이잖아요. 자, 여기 답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뭘 빼먹었냐 하면 여러분 당기 초의 장부상 감가상각 누계액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앞강이랑 이어서 들으셔야 돼요. 자, 뭐? 요 1억 3천. 당기 초의 장부상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러분 뭐라고 했죠? 당기 초까지 장부에 계상한 DP, 감가상각액, 감가상각비들의 합계, 그죠? 이거였죠. 이게 당연히 감가상각 누계액의 정의가 이거니까, 그죠? 요렇게 가져왔고, 여기서 뭘 뺐었죠, 여러분? 당기 초 시점의 남아있는 유보 잔액을 뺐어요. 플러스 유보를 빼는 거였다. 왜 빼는 거였죠? 그 금액만큼이 세법이 인정하지 않은 감가상각을 부인한 금액이니까. 회사는 1억 3천만큼 감가상각을 했다고 계상을 했는데 자, 세법은 야, 1억 3천 그만큼 다 감가상각비는 아니야. 세법상으로는 1억 2,200까지만 인정을 할 거야. 라니까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정기 어떻게 했죠? 성분불산이 800만 원 유보 이렇게 했잖아. 성분불산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800만 원 유보 이렇게 송금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회사가 계상한 송금을. 그래서 이렇게 기초 잔여 유보, 기초 유보 잔액을 뺐죠. 그죠? 그만큼 상각을 부인된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세법상 정기 말까지 감가상각 금액은 1억 2,200이다. 요렇게 우리가 계산했잖아.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숫자는 똑같은데 우리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할 때 이 문제에서는 즉시삼각 의제가 없었잖아요. 그죠? 즉시삼각 의제가 없었으니까 뭐 그 없어도 감안하지 않아도 이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다른 회차를 보면 즉시삼각 의제도 있기 때문에 즉시삼각 의제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언제든 풀 수 있게 식을 가르쳐 드린다라고 해서 앞쪽에 이렇게 요거 두 개를 반영했잖아요. 그죠? 숫자는 이번에는 없지만 이번 회차에는 없으니까 0, 0이라고 적었지만 정기까지의 누적 즉시삼각 의제 그리고 단기 즉시삼각 의제를 더함으로써 그게 바로 앞쪽에 있는 뭐 세법상 취득가액을 만들었었다. 그죠? 뭐 단기 말은 당연한 생략해도 가능한 숫자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이거야. 우리가 지금 즉시삼각 의제를 감안하기로 해놓고 제가 이 앞에 여러분 정기까지의 누적 즉시삼각 의제 요 부분을 앞쪽에 넣었죠. 그죠? 넣었잖아. 그러면 여러분
제가 즉시삼각 의제가 어떤 거라고 자세하게 저번 회차에는 설명 안 했지만 즉시삼각 의제는 뭐라고?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다음에 뭐 즉시 감가상각 한 걸로 간주하겠다, 의제하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즉시 상각 의제는 자 일단 뭐다?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그 후에 즉시 감가상각 한 걸로 여러분 이게 의지하겠다 이거예요. 요렇게 보겠다라는 거야. 의지하겠다는 거니까. 세법이 야, 너 이 금액만큼은 즉시 상각 취득가액에 넣은 다음에 그걸 바로 즉시 상각한 걸로 세법은 처리할게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앞쪽에 그런 개념으로 요 앞쪽에 넣었죠. 취득가액에 넣었어. 1번 여기. 근데 여러분 뭐 여기 이 부분을 내가 빼먹은 거예요. 즉시 감가상각한 걸로 세법상 볼게. 세법은 그러니까 세법상 볼게라는 의미를 착각하지 말고 세법상 이 금액을 인정할게는 아니고 뭐 세법에서는 이 금액을 장부 네가 회사가 감가상각한 걸로 의지할게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법 입장에서는 이 금액도 즉시 상각 의제 요 금액도 회사가 마치 감가상각한 걸로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뒤에 있죠. 뒤에 결론을 말할게요. 그러니까 이 1억 3천은 뭐예요, 여러분? 앞에 여기 단기 초까지 회사가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들의 합계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즉시상각 의제의 정의에 따르자면 세법은 이 즉시상각 의제 금액도 회사가 이 1억 3천하고 똑같이 장부에 계상한 거하고 똑같이 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결론은 뭐 여기에다가 단기 초의 장부상 감가상각 누계액에다가 뭐를 더해줘야 한다고요? 뭐를 더해줘야겠어요? 그렇죠. 정기까지의 누적되어 있는 만약에 작년에 지어진 회사다. 그럼 딱 한 해밖에 없지 작년이. 근데 몇 년 전부터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그 옛날부터 바로 전기 말까지 그러니까 단기 초까지 누적되어 있는 경기 즉시 상각 의제. 이거를 더해줘야 돼. 알겠어요? 물론 여기는 없잖아.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0이 되겠지, 여기서도. 1억 3천 더하기 0, 마이너스 800, 이렇게. 해서 답은 똑같아요. 1억 2,200, 1억, 이렇게 되니까. 답은 틀려지지 않는데, 여러분 뭐다? 만약에 즉시상각 의제가 있다면, 여기 앞쪽에 전기까지의 누적 적시상각 의제 앞쪽에도 더해주고, 요 뒤에도 개념상 이렇게 더해준다는 거야. 그죠?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요렇게 식을 요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뭐 해법, 뭐 산식 같은 거 외우는 어떤 암기 요런 걸 암기 정리되어 있는 책을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정기직시 삼각 의제가 정률법 식에 안 나올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 동일한 숫자가 앞쪽에도 나오고 뒤쪽에도 똑같이 나오잖아. 근데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삭제가 되거든. 산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식을 요약하자면 정기적인 삼각의제가 앞에도 없어지고 뒤에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앞에서 뒤에를 지금 빼고 있으니까 식을 만들자면 그죠? 없어지잖아. 삭제되니까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걸 빼고도 그냥 식을 만들면 되겠지. 다 장부상 단기말 취득가액에다가 뭘 더해주면 돼요? 여기 단기 즉시 삼각의제만 더해. 그럼 앞에 금액이 완성된 거야. 세법상 취득가액 거기서 빼기를 뭐 단기 초의 장부상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뭘 뺀다? 단기 초 유보 잔액을 빼면 돼.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정률법 를 곱하면 답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고 앞에랑 뒤에 똑같이 숫자가 들어가는 거야. 취득가액에도 여기 1번 취득가액에도 요 정기직시상각의제가 영향을 끼치고 뒤에 정기초, 아니 정기초 아니고 정기말, 즉 단기초까지 누적해서 회사가 인식한 감가상각비 이 금액에도 영향을 끼치지. 즉 뒤에도 영향을 끼치잖아. 두 군데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식을 만들면 삭제가 되는데 만약에 이걸 없애버리면 삭제가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렇게 저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그냥 앞에 뒤에 두는 게 이해하기가 더 좋아. 알겠죠? 아까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던 것도 그렇게 했잖아. 굳이 뭐 삭제하는 게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삭제하는 게 보기에는 간편해 보이지만 제가 어제부터 설명했던 그 논리 있잖아요. 그죠?
단기초 남아있는 장부과액, 즉 미상각 잔액을 세법상 미상각 잔액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 그죠? 세법상 취득가액, 즉 이 식에서 이 앞부분 세법상 당기말 취득가액, 그리고 뒷부분 세법상 정기 말까지의 감가상각된 누적의 금액, 여기에 뭐 빼먹으면 안 되지. 우리 더하기로 했잖아. 누적 정기 즉시 상각 의제까지 더해서 이렇게 이제 부인액은 빼주는 걸로. 그죠? 이렇게 앞, 뒤. 제가 어제부터 쭉 설명해 드렸던 논리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잘 외워지니까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합니다. 앞쪽에도 정기까지 누적 즉시 상각 의제 넣어주고 뒤쪽에도 정기 즉시 상각 의제 넣어주고 결국은 계산하면 없어지겠지만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게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류 수정 마칠게요. 말씀드렸듯이 방금 말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출력하신 워크북이 버전 1.01 혹은 그 이상 버전이라면 수정돼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여기를 제가 다시 바꿔서 올려놨으니까 바꿔 교체해뒀습니다. 파일을 교체해뒀으니까 요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 답은 달라지지 않아요. 당연히 이 문제는 즉시상각 의제가 지금 없으니까 정기도 없고 단기 거도 없으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3번 볼게요. 여러분 일단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볼게요. 여러분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 2번과 문제 3번은 본질적으로 답안 서식 쓰는 방법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조금 다를 뿐이고 본질적으로 똑같아. 그냥 법인세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구하는 거, 뭐 지급이자 송금 불산 세무조정하는 거, 그거를 할 줄 알면 요건 풀 수 있습니다. 문제 2번, 문제 3번은 그냥 같은 공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서식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그런 거는 연습을 좀 해야겠죠. 하지만 그런 연습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데 그것만 한번 어느 정도 연습해서 마스터하고 나면 문제 2번은 이런 특성이 있고 문제 3번은 이런 특성이 있구나. 그것만 하고 나면 같은 공부를 하면 된다고.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공부하고 뭐 감가상각비 방금 한 것처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있으면 공부하고 똑같은 주제가 나오는 거야. 문제 2번, 문제 3번은. 알겠죠?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공부는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같은 주제가 막 나와. 말씀드렸듯이 문제 2번에 뭐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나오고 문제 3번에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회차도 문제 2번에 우리 여러분 부당행위 계산에 부인해서 고가 매입 앞에 했었잖아. 주식. 그죠? 2,500만 원짜리 시가 2천만 원짜리를 2,500만 원에 사서 500만 원만큼 비싸게 사왔다. 대표 이사로부터. 부당행위 부인. 문제 2번에서 했죠? 문제 3번에도 또 나와요. 부당행위 부인, 고가 매입이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공부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하지만 서식 작성하는 건 조금 다르니까 요거부터 우리는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문제 2번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제 2번은 자, 네가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신고를 네가 할 수 있겠니? 이 법인에 대해서 뭐 이 문제에 대한 주어진 사항들을 문항들을 보고 얘들을 다 합쳐서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니?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떻게 했어요? 문항이 10개 있었고 하나하나 분석해서 어떻게 했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다가 항목 하나하나를 일단 적었죠. 문항 하나 풀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하나 적고 이런 식으로 10문항 다 풀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완성됐었죠. 그래서 밑에 합계가 나왔지. 합계. 그 합계 금액을 어땠어요? 지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서식 2번이었고 완성된 서식 2번에 나와 있는 마지막 합계 금액을 서식 1번 과표 세액계산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로 가지고 와서 그 합계액을 넣었죠. 어디? 당기순이익에다가 가산조정은 더하고 차감조정 합계는 빼고 다시 당기순이익 아까 7억이었지. 거기에다가 가산조정 합계는 더하고 차감조정 합계는 빼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가지고 온 거. 그렇게 해서 쭉 풀어가면 되죠. 그죠? 각사소 해서 각사소에서 이비소 빼서 과표.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세율 외워가지고 2억까지 10%, 2억 초과분 우리 20%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 그랬죠? 적용해서 산출세액 나오는 것까지. 이게 문제 2번이었어요. 문제 3번도 기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 하지만 차이점은 뭐다? 문제 2번은 네가 이 회사의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겠니? 라는 거였다면 문제 3번은 우리가 이 회사를 조사를 한 거야. 조사. 회사가 한 번 신고를 했어요. 한 번 신고를 해서 신고 내역을 줄 거야,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 회사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적출 사항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회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 매출이 100원입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적출 그냥 이게 찾아냈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세히 꼼꼼히 한번 봤더니 야 100원 매출 100원이 아니고 150원인데 요런 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존에 100원으로는 신고가 돼 있겠지 매출이. 그럼 요거를 150원이잖아. 150원이 우리가 찾아낸 진실한 숫자잖아요. 그럼 50원만큼을 더해주면 돼. 그걸 경정하는 거예요. 경정. 그죠? 바꿔주는 거야. 너 100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이거 내가 조사해봤더니 150원이더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원래는 막 가산세 이런 것도 복잡하게 계산을 하겠지만 우리 정해져 있어. 가산세는 그냥 뭐 얼마로 한다. 그렇게 딱 주어주세요. 뭐, 그래, 부당하다, 일반 가산세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복잡하게 이 문제를 풀 때 몰라도 돼. 가산세는 이 금액으로 한다라고 주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가산세는 당연히 주어져 있겠죠. 신고할 때 이 회사가 처음에 진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적출을 했어. 그래서, 야, 너 매출 100원 아니네, 150원이네, 이런 식으로 차이를 조정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는. 알겠죠? 그게 바로 뭐다? 여기 1번 과표 및 세액 결정 혹은 경정 계산서예요. 그러면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아예 얘가 신고를 안 했을 때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가 다 하는 게 그게 결정이고요. 그죠? 얘가 신고를 했어. 근데 뭔가 잘못된 게 있거나 빼먹은 게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수정을 하거나 추가를 한다. 이게 경정이야. 그죠?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그 나라 입장에서 이 법인이 신고한 게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다시 계산한다. 이게 결정하는 건데, 혹은 경정하는 건데,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야, 너희 숫자는 이거야. 매출 150원이야. 신고 아예 안 했다면. 그렇게 하는 건 결정.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죠. 경정은 100원인데, 우리가 봤더니 100원이 아니라 150원이라는 거야. 혹은 숫자를 방금 말한 것처럼 숫자를 수정하거나, 아예 누락한 게 한두 개 있다는 거예요. 뭐 한두 개가 아니라도 누락한 항목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이거 신고서 뭐 잘했는데 빼먹은 거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좀 바꿔야겠다. 수정 추가해야겠다. 뭐 그런 거는 경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먼저 서식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무신고 법인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신고를 무조건 해. 알겠습니까? 신고를 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고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조사를 나가서 여러 항목들을 찾아낸 거야. 네가 빼먹은 거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그 항목들이 문제에 나와 있어. 항목 1, 항목 2, 회사가 빼먹은 것들. 그걸 보고 숫자를 계산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회사가 이 숫자에 대해서 적은 금액으로 만약에 계산했다. 그러면은 맞는 금액을 옆에 옳은 금액을 경정 쪽에 적어주면 됩니다. 서식이 있습니다. 왼쪽에 처음에 회사가 신고한 금액을 쭉 적어. 오른쪽에다가 우리가 방금 찾아낸 적출한 사항들을 항목별로 쭉 적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결국 문항에서 찾아야 될 거는 이 조사를 나가서 적출한 금액을 찾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문제 이번에서 처음부터 신고하는 거하고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같아요. 완벽하게 같아. 하지만 다른 점은 이거. 기존의 회사가 신고를 좀 미흡한 숫자 혹은 미흡한 항목들로 해 있어. 신고가 돼 있다고. 그 숫자들이 주어져요. 그걸 일단 우리 여기 문제 3번 답안 서식에 그대로 적어. 그대로 일단. 왜? 여긴 계산하고 말고 할 게 없어. 회사가 자기들이 계산을 하든 해서 그 숫자로 해서 신고를 한 거야, 이미. 그거를 일단 적어요. 그걸로도 여러분 부분 점수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분 점수를 받을 곳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겠죠? 이따 서식을 보여드릴 거야. 회사가 신고 내역을 줍니다. 바로 이 문제. 그 신고는 일단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마. 문제 3번 풀 때는 너무 먼저 풀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이거부터 채워야 돼. 회사가 이렇게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역을 준다고요. 다음 페이지에. 지금 보는 페이지 다음에 있어. 그거를 신고 내역을 무조건 그거부터 적어야 돼. 아니 어차피 다 똑같이 옮겨 적는 거면 뭐 혹시 뭐 시간이 없어서 못 적어도 점수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주의사항 지금 이따 읽겠지만 주의사항에 적혀 있어. 반드시 회사가 당초에 한 신고 내역을 일단 왼쪽에 쭉 다 적으라는 거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쭉 일단 적어. 보고 적으면 돼. 그냥 옮겨 적으면 돼. 옮겨 적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아까 거기까지 했으면 이제 이 문제는 어때요? 문제 2번 푸는 거하고 완벽하게 이제부터 똑같은 거야. 문항 하나를 풀어요. 문항 하나를 풀고 답을 옮겨 적어.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 옮겨 적어. 다만 차이점은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1,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2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서식이 보면 왜 두 개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여기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1은 여러분 가산 조정.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2는 차감 조정을 여기 적으면 돼. 이게 칸이 모자라다 보니까 우리 문제 2번에서는 그냥 처음 신고하는 거니까 어땠어요? 한 장에서 왼쪽에 가산 조정, 오른쪽에 차감 조정 이렇게 해서 신고하는 거야. 그죠? 하지만 우리 지금 뭐해? 신고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걸 경정할 거거든.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있으면 왼쪽 페이지에다가는 뭘 적어야 되냐면 회사가 이미 신고한 내용을 일단 왼쪽에 쭉 적는다고.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찾아낸 항목을 적어야 돼. 그러니까 칸이 너무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서식을 경정 같은 경우는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1은 가산 조정을 경정할 거야. 그래서 이걸 열면 가산 조정,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이에요. 여기가 다. 그죠? 왼쪽에 아까 우리가 옮겨 적은 신고 내역을 왼쪽에 쭉 적어요. 그 오른쪽엔 우리가 문항을 풀면서 찾았던 가산 조정을 하나씩 이렇게 적어. 그럼 요거 2번 서식이에요. 그게. 3번 서식.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2번은 차감 조정이에요. 송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 항목을 찾아. 그래서 일단 신고 내역을 역시 왼쪽에 쭉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 칸에다가 우리가 문항을 풀면서 항목을 풀면서 찾았던 차감 조정을 하나씩 이렇게 적어. 그죠? 그래서 또 합계를 똑같이 합계가 나오겠지 다 풀면 그 합계를 가지고 여기 1번 과세 표준 및 세액 경정 계산서 결정 계산서 여기 우린 경정 계산서겠지 경정 계산서에 가져와서 문제 2번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적으면 돼. 당기 순이익에다가 가산 조정 합계도 하고 차감 조정 합계 빼고 그러면 차가감 소득 뭐 기부금 활동 기부금에 관한 게 없다면 그게 각사소가 되겠지. 각 사무원의 소득 금액이 될 거고 뭐 이비소 2월 결손금 뭐 해당되는 게 있다면 빼고 그럼 과표가 나올 거고요. 과세 표준에다가 또 세율을 곱하면 2억까지 10%, 2억 초과분은 20%까지만 알면 된다 했지. 그렇게 하면 세액이 나올 거야. 산출세액이. 거기까지 하면 돼요. 알겠죠? 물론 여러분 1번 여기 과세 표준 및 세액 결정 계산서도 뭐겠어? 왼쪽에 뭐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회사가 법인세 신고했던 내역을 쭉 우리가 적을 거잖아. 거기 적고 그 오른쪽에 방금 제가 말했던 과정을 쭉 적으면 돼. 우리가 찾아낸 항목들을 반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문제 2번, 문제 3번은 뭐다? 결국은 그냥 문항을 푸는 거야, 우리는. 문항 1번, 그 대손 충당금 풀어. 그리고 그 가사 세무조정을 적으면 돼요. 문항 2번, 감가상각비야. 풀고 그냥 서식을 따라서 적으면 돼. 다만 당연히 수험생이니까 우리는 뭐랄까 이 서식을 작성하는 스킬은 좀 있어야겠죠. 이거는 잠깐만 연습하면 돼요.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고, 당초 신고 내역을 잊지 말고 그대로 옮겨 적읍시다. 이런 거. 알겠죠? 요것만 연습하면 돼요. 여러분 요 문제 3번. 자, 다음의 법인세 경정 결의서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지. 경정. 그지? 결정은 뭐? 아예 회사가 무신고했어. 그러면은 나라에서 결정해 주는 거야. 네가 결정 못 하겠니? 내가 결정해 줄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지? 이렇게 외우면 돼. 네가 못 하겠니? 내가 결정해 줄게. 이렇게. 알겠죠? 경정은 뭐? 애초에 얘는 처음에 신고를 했어.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얘가 빼먹었거나 실수했거나 이런 항목들이 있는 거야. 그걸 찾았어. 항목별로. 그래서 야, 이 숫자로 바꿔. 혹은 네가 누락한 거 이거 반영해. 라고 하는 게 경정이야. 경정이야. 그죠? 그게 경정결의서. 우린 지금 그걸 작성할 거야. 왼쪽에는 신고 내역, 오른쪽에는 내가 찾아낸 내역. 요거를 둘 다 적는 거. 이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자,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여기 소득 조정 합계표, 가산, 차감 요거 먼저 작성하고 이걸 가지고 합계를 여기 과세 표준 및 세액 경정 계산서로 갖고 오면 된다. 아예요. 그죠? 주의사항 한번 읽어볼게요. 1. 자, 서식 1. 법인 과표 및 세액 경정 계산서 1의 자, 신고, 당초이라고 돼 있지. 나오잖아. 당초 신고라 했다는 거야. 그 당초 신고란 그리고 서식 2, 서식 3.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1,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2의 당초 신고랑 둘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서식 3개 전부 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3 전부 다 신고 당초란이 있다는 거야. 거기에 바로 뒷장에 자료 2번에 회사의 신고 내역이라고 준다고. 그거를 그대로 옮겨 적어. 그대로. 생각할 거 없어. 뒷칸만 해당되는 칸만 잘 찾기만 하면 돼.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애초에 신고한 걸 갖고 오는 거야 그냥. 일단 반드시 신고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할 것. 봐봐요 여러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틀린 것을 처리함. 교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명백하게 단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신고한 건데요. 항목 내가 올바른 항목을 찾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 아닙니까? 맞아. 핵심은 맞는데 우리 수험생이니까 당연히 이 지금 문제 3번의 취지가 뭐예요? 회사에 신고 내역이 있고 우리가 조사해서 찾아낸 적출 내역이 있다는 거야.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가 고쳐준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기 부분 점수 밭이야. 부분 점수 많이 준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놓치면 안 됩니다. 2번. 여기는 여러분 문제 2번하고 똑같이 2번 뭐예요?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서식 2, 서식 3, 서식 2, 서식 3 가산 조정 합계, 가산 조정, 차감 조정 여기 뭐 합계를 반드시 기재하래. 그죠? 그리고 옆에 이게 과소인지 이거를 하거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합계를 할 때 얘가 이렇게 과소 신고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그냥 실수로 과소한 건지 뭔가 얘가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숨기려고 한 건지 뭐 그런 거를 우리가 결정하는데 우리 실전에서 그렇게 하는데 자 여기는 기재 생략합니다. 이거는 뭐안 해도 된다는 거야. 서식 자체에는 원래 있기 때문에 그 칸이 우리 답지에는 있어 이게 일반 과소 부당 과소 하지만 이거는 생략이야. 알겠죠? 자, 이따 보면서 말하면 돼. 자, 여러분 3번 이것도 중요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봐봐. 자, 회사가 어떤 항목을 놓쳤거나, 그죠? 뭐 신고할 거를 금액을 과소하게 했거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가산세가 지금 있겠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적출했으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산세가 있을 거예요. 그제? 그죠? 근데 뭐 모든 가산세는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 실제 계산하지 말래. 뭐 여기 일반 과소인지 부당 과소인지 애초에 판단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안 해. 그런데 그런 거기에 따라서 가산세도 원래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그런 거 하지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뭐 가산세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 계산 생략하고 가산세는 뭐 1,000만 원으로 그냥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서식 1번 과표 및 세액결정 계산서 1번에 해당란에 기재할 것. 이 1,000만 원이 놓치기 쉽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마음이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항목 풀기 바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놓치기 쉬운데 처음부터 이걸 적어버리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거 여기 제가 페이지 이렇게 적어놨죠. 교재 37페이지.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러니까 뭐야? 일단 여기 4번까지 읽을까요? 각 문항은 독립적이다. 이것도 문제 2번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문항끼리 풀 때는 앞에 있는 문항의 자료를 가지고 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그 문항,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는 거면 딱 거기 있는 자료만 이용해서 풀면 된다. 이 말이야. 자, 됐죠? 자,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거 이거잖아. 1번, 그리고 3번 여기. 뭐다? 여기 신고 내역이 이 뒷페이지에 로마자 2번에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서식 3개, 서식 3개 전부 다 왼쪽에 신고 당초란이 있어. 거기에 그대로 갖다 적으라고요. 요거 잊지 마. 별표 첫 번째. 두 번째 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정했으니까 우리가 계산서를 결의서를 짤 때 가산세를 할 텐데 실제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1,000만 원 숫자가 주어질 거예요. 언제나. 요 숫자를 우리가 경정 쪽에 넣어야겠지. 이거는. 그지? 요걸 볼게요. 일단 이거부터 보고 올게요. 자. 가산세 넣는 것만 일단 보고 올게요. 페이지가 뒤에 많이 밀려가지고 여기 있으려나? 여기 있으려나? 자,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37페이지죠? 교재 37페이지. 여러분 지금 이 서식 있죠? 법인세 과세 표지 및 세액 결정 계산서. 이게 서식 1번이었죠? 서식 1번에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에 사업연도 그 법인명 여기 적는 거 잊지 마세요. 항상 이렇게 적으세요. 빈칸으로 돼 있겠지 처음에. 21년 1월 1일, 12월 31일 주식회사 국세 여기 적으시고요. 여러분 봐봐. 여기 신고 당초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경정. 왼쪽은 뭐라고요? 회사가 법인세 신고를 이 숫자로 했다는 거야. 어? 근데 뭐 우리는 조사를 해봤더니 오른쪽 숫자가 우리가 적출해낸 사항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숫자가 결국 맞는 숫자라는 거죠. 오른쪽대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오른쪽 숫자로 경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 일단 신고 당초란에 뭐 29페이지에 있는 로마자 2번 신고 사항이라고 있다고 거기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적는다고. 이 왼쪽에 파랑이들 파란색 적어놨죠? 이 숫자를 그대로 갖다 적으면 돼.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금 이걸 보러 왔어. 여기 경정 칸에다가 여러분 여기 가산세가 있어. 123번. 123번에 가산세 있지? 우리 방금 읽고 온 거.
교재 27페이지 주의사항 3번 여러 가지 가산 뭐 과소 신고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텐데 계산 실제로 하지 말고 뭐 1,000만 원으로 그냥 가산세를 적으라고 했어. 여기 적는 거예요. 여기 적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에. 왜? 여러분 당연하지. 여기 신고 당초란에는 회사는 가산세 이런 걸 왜 내겠어요? 그냥 나는 뭐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경정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야 네가 까먹고 안 한 게 이만큼 있다. 네가 뭐 놓친 게 이만큼 있다. 뭐 여기에 가산세를 내야겠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고쳐줄 때 야 너 1,000만 원만큼은 가산세다. 라고 여기 적어줘야겠지. 경정칸에. 맞죠? 요거 잊으면 안 돼. 처음에 뭐 무조건 이거부터 뭐 당초 신고 내역 쭉 다 적으시고요. 일단 여기 경정 칸에 가산세 여기 경정 칸에 가산세부터 적어. 여기까지 처음 작업이야. 선 작업. 밑 작업이 이거야. 밑 작업하고 나서 여러분 문항을 하나씩 보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적고 여러분 앞으로 일단 가볼게요. 그리고 서식을 일단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첫 번째 서식도 봐. 왼쪽 신고, 오른쪽 경정. 두 번째 서식. 이거 봐봐. 여러분, 서식 2번.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1번.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페이지는 전부 다 가산 조정만 있어. 정리하면 아까 문제 2번에서는 요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라고 해서 한 페이지 다 들어왔지. 왼쪽에 가산 조정, 오른쪽에 차감 조정. 요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문제 3번은 경정은 다르다는 거야. 칸이 모자라잖아. 한 페이지 다 못 넣어. 그래가지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1번에는 가산 조정. 여기 봐봐.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 해서 가산 조정. 항목들을 여기 적어. 여기 왼쪽에 뭐야? 신고. 당초에 신고한 거. 회사는 하나밖에 안 했어. 법인세 비용 1억 기타 사유 유출. 요거 하나밖에 안 했어. 근데 경정 오른쪽에 지금 우리가 항목을 찾아서 항목을 풀어서 전부 다 이 오른쪽 칸에 적는다는 거 했잖아. 그지? 오른쪽 칸에 적는 거야. 회사가 누락한 게 너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회사는 그냥 대충 한 거야. 법인세 비용 하나만 신고했어. 가산 조정해서. 경정해보니 이만큼이나 많아. 그죠? 이렇게 찾아냈다 이 말이야. 그래 당연히 밑에 합계가 있겠지. 회사는 가산 조정이 1억만 돼 있는데 실제 봤더니 6억 3,970만 원이다 이렇게야. 그죠? 요게 서식 2번. 자 마지막에 서식 3번. 서식 3번. 요것도 당연히 몇 페이지예요? 41페이지죠. 방금 건 40페이지고. 자 41페이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2. 이거는 뭐예요? 차감 조정이야. 송금산입 및 입금 불산입. 차감 조정을 전부 다 이 페이지에 적을 거야. 회사가 당초에 신고할 때 적었던 차감 조정 하나밖에 없네. 전기대손 충당금 한도초과 입금 불산입 1억 5천 마이너스 유보 하나밖에 없어. 회사는 어때요? 그 항목은 맞네. 전기대손 충당금 한도초과 금액은 똑같이 1억 5천 마이너스 유보인데 빼먹은 게 3개나 있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 전기대손 충당금 한도초과가 신고 1억 5천 마이너스 유보 했지. 근데 경정에도 여러분 똑같은 거 적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 숫자가 틀리지 않았다면. 만약에 여러분 숫자가 틀렸다면 여기 맞는 숫자로 적어주면 되겠지? 그죠? 근데 이거는 이 항목은 맞다고. 1억 5천 마이너스 주고 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런 경우는 똑같이 한번 적어주는 거예요. 방금 여기 가산조정 칸에도 봐봐. 법인세 비용 1억 기타사 유출. 요거는 맞게 했어. 자, 요것도 놓치면 안 돼. 똑같이 맞게 했더라도 우리는 조사를 나가서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부터 새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확인해 봐야지. 얘가 한 것도 맞는지 확인해 봐야지. 어때? 맞다는 거야. 맞으니까 한 번 똑같이 더 써주긴 해야 돼요. 알았지? 당연히. 우리가 옆에 오른쪽에 경정 칸에 적는 거는 뭐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올바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올바르게 신고를 했다면 그 금액을 적는 거야. 우리가 조사를 하는 목적이 올바르게 신고를 했었으면 조사에서 아무것도 적출 사항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여기 경정 칸에 적는 게 문제 2번에서 올바른 금액 적는 거 있죠? 적었잖아, 우리. 그거를 여기 적는 거야, 그냥. 우리 법이 문제 2번에서 신고를 우리는 똑바로 다 했잖아. 계산 다 찾아내서 문항 찾아서. 그 결과를 그 칸에 적었죠. 그게 결국 뭐야? 우리가 만약에 신고한 어떤 법인에 대해서 나가서 조사를 했다면 목적이 뭐야? 처음부터 누락된 항목 없이 올바른 금액으로 처음부터 신고를 했기를 우린 바라잖아. 그지? 그게 조사잖아. 조사해서 그 결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적는 칸은 제로 베이스에서 올바른 금액으로 신고를 했다면 이 금액이 적혀야 돼라는 걸 적는 거야. 지금 이 칸에. 경정 칸에. 그러니까 왼쪽에 적었다고 오른쪽에 안 적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왼쪽에 만약에 여러분 숫자가 틀리거나 이러면은 안 할 거를 하고 이러면 여기 당연히 오른쪽에 비워야겠죠. 그 항목은 넣으면 안 되겠지. 근데 지금 이것처럼 법인세 비용 이런 것처럼 그거 하나는 맞네 라고 하면 똑같이 그걸 한 번 더 적어줘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서식을 봤습니다. 서식 1, 서식 2, 서식 3까지 이렇게 다 살펴봤습니다. 그죠? 여러분 본질적으로 제가 문제 2번, 문제 3번이 같다고 계속 주장하는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 납득이 되시죠? 듣고 보니까 결국 같은 거구나. 처음에 문제 3번은 밑작업이 좀 필요하구나. 사전 작업, 뭐 문항을 풀기 전에 각 문항을 우리가 개별 격파하기 전에 미리 작업해 둬야 될 게 뭐야? 애초에 회사가 당초에 그 신고한 그 내역 그걸 갖다 적어. 이 왼쪽에 쭉 서식 3개마다 다 서식 1, 2, 3번 전부 다 왼쪽에다가 회사가 당초 신고한 내역을 적고 오른쪽은 이제 뭐 우리가 문항을 풀면서 하나하나 답을 채워 나가면 돼. 그리고 놓치지 말 거 뭐 우리가 여기 앞에 하고 온 거 일단 이건 지우고 놓치지 말 거 뭐 잠깐만요. 놓치면 안 되는 거 놓치면 안 되는 거 여기 서식 1번 과표 및 세 경정 계산서 여기에 요거 가산세 칸 요거 처음에 안 적으면 막 놓칩니다. 그죠? 여기 안 적고 넘어가면 다 풀다가 여기 비워버린다고 그냥 부분 점수 놓치는 거야. 뭐 가산세 1,000만 원 요거 안 쓴다고 뭐 이제 점수가 막 엄청 떨어지고 이러지 않겠지만 우리는 여러분 수험생이니까 0.5점 1점이 우리는 여러분 소중해. 그지? 그러니까 요런 거 조금만 꼼꼼하면 그냥 먹는 점수, 그냥 얻는 점수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알았죠? 일단 사전 작업해야 돼. 신고 내역을, 당초 신고 내역을 서식 3개에 다 옮겨 적어. 그러고 나서 또 잊지 말 거. 가산세액을 교수님께서 이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를 화면이 아니고 문제 3번 첫 화면, 아까 거기 주의사항 3번에 늘 주세요. 얼마라고. 그 금액을 여기 꼭 적어요. 경정 칸에 적는 거 잊지 마세요. 당초 칸에 적으면 안 되겠지. 알겠죠? 당초에는 얘는 넣지도 않았어, 이거. 우리가 경정해 봤더니 그 결과로 얘한테 부담시켜야 될 가산세가 이만큼이구나. 이 말이야. 됐죠? 자, 됐습니다. 여러분, 요거 옮겨 적는 것만 한번 쭉 볼게요. 앞쪽으로 와서. 사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여러분, 요 자료 1번은 문제 1번에서 본 거하고 똑같이 뭐 크게 우리가 주의할 만한 거는 뭐 중소기업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중소기업이야. 똑같아. 문제 2번하고 똑같잖아.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 중소기업, 그리고 IFRS 미도입법이냐. 국제회계기준 적용 안 합니다. 일반 회계기준 적용하는 거예요. 어때? 문제 2번하고 똑같잖아, 이거. 문제 2번의 회사하고 똑같은 경우의 회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소기업 있죠? 여러분 중소기업일 때 적용되는 특례 우리 문제 2번에서 다 정리하고 왔어. 이번 회차에 해당되는 웬만한 건 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거 있었어요, 여러분? 손익 귀속식에 관한 특례 있었죠. 뭐 장기 할부 판매라든가 이런 할부 판매에 대한 거, 뭐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문제 2번에서 나왔던 거. 건설형 공사 계약에서 단기 공사의 경우에 인도 기준이 가능하다. 인도 기준으로 신고 조정도 가능하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거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여기 뭐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기본 한도가 1,200만 원이 아니고 3,600만 원으로 좀 더 여유 있게 봐주겠다. 요거 지금 문제 3번에 나와. 문항이 있다고. 접대비 문항이 있어. 3,600만 원 적용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정리하고 왔던 내용입니다. 문제 2번에서. 자, 여기 똑같고 여러분 참고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70 여기 어딘지 한번 심심하시면 그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맵에 한번 어딘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자, 오케이. 문제 로마자 1번에서는 결국 뭐 중소기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국제회계기준 적용 안 하는 기업이다라는 거. 자,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돼. 문제 2번, 문제 3번 공통으로 적용된다. 그거는.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봐. 제가 말했던 게 이거죠. 로마자 2번 신고사항. 여러분 몇 페이지요, 이거? 여러분 29페이지 있죠. 29페이지 쭉 나와 있는 자료 있잖아, 이게 뭐예요? 신고사항이라고. 뭐 법인이 애초에 요렇게 신고를 한 거야. 요 항목들만. 얘들만 신고를 한 거야. 로마자 3번 뭐야? 그랬더니 자, 우리가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이런 적출사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 적출사항들은 당초 신고한 세무조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고 라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애초에 신고할 때 밑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도 반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경정 결의서에 요거를 반영해서 쓰시면 됩니다. 경정 칸에다가 이걸 적으시면 됩니다. 이 말이죠. 그죠? 뭐 하라고 했죠? 요 로마자 2번 신고사항을 보고 여기 봐.
서식들 있지. 37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서식 세 군데 다. 서식 세 군데 모두의 신고란에 그대로 옮겨 적기. 적으면 돼요. 여러분 한번 쭉 훑어볼게요. 뭐 여러분 실제로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요 페이지 펴놓고 이 페이지 펴놓고 문제 로마자 2번 신고사항 여기를 문제지를 실제 시험이라고 해봐. 펼쳤겠지? 그리고 오른쪽에 답지 우린 볼 거 아니야. 따로 떨어져 있잖아. 보면서 쭉 적으면 돼. 그냥 옮겨 적으면 돼.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이런 식으로.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차분하게 하세요. 칸을 잘못 적고 이러면 안 되니까 보고 옮겨 적고 보고 옮겨 적고 이렇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봐봐. 당기순이익 4억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부터 뭐 과표 계산 시의 출발점이라고. 서식 1번의 그죠? 과표 및 세액 결정 경정 여기 계산서에다가 처음 칸 거기다가 요 4억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그리고 뭐 있습니까? 신고 조정 내역, 입금 살인 및 송고 불산입 요렇게 신고를 했다는 거야. 왼쪽이 뭐야? 가산 항목. 오른쪽이 뭐야? 차감 항목. 우리가 문제 2번에서 신고서 썼던 그 양식이잖아. 이렇게 얘가 신고를 한 거야. 봐. 법인세 비용 1억 기타 사유 요출.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20 여기 오른쪽에는 입금 불산입 1억 5천 마이너스 유보.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이죠? 요것도 아까 문제 2번 풀 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거. 봐봐. 유보라고 적혀 있죠? 근데 뭐다? 차감 항목 칸에 적혀 있잖아. 유보가. 그럼 이게 뭐다? 마이너스 유보를 의미하는구나. 오타가 아니에요. 왜 앞에 마이너스가 없죠, 교수님이라고 하면 안 돼, 교수님한테. 차감 항목 칸에 적혀 있기 때문에 차감 항목 칸에 적혀 있는 유보는 마이너스 유보 그 자체로 마이너스 유보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답을 적을 때 그냥 이렇게 차변 항목 그 차감 항목은 오른쪽에 그냥 유보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마이너스 유보야. 자, 페이지 적어놨네요. 여기 법인세 비용 1억 기타 사유 유출은 39페이지 이게 뭐예요? 소득 금액 조정하기 표 1. 아까 우리 방금 보고 온 거. 가산 조정 왼쪽에 쭉 신고네요. 오른쪽에 쭉 경정 요렇게 칸 있었잖아. 왼쪽에 적으면 되겠지. 여기 송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 1억 5천만 원 이것도 우리 보고 왔죠? 어때? 일단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2번 41페이지 있는 거. 거기에 차감 조정 항목들 왼쪽 신고란 칸에 이거 적으면 되겠지.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는 적으면 돼. 밑에 여러분 여기 봐. 21기 당해 사업연도에 해당되는 법인세 납부세액 요 기납부세액 말하는 거지. 기납부세액. 자, 4,600만 원이라는 거죠. 4,600만 원. 자, 요거를 보고 이따 요것도 여러분 신고를 이렇게 했다는 거야. 중간 연합세액이 2천만 원이고 원천 납부세액 600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기납부는 위에 두 개만이네요. 잠깐만요. 자, 볼까요? 확인하고 봅시다.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총 낼 게 4,600만 원 이 말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자, 총 낼 게 4,600만 원이다. 그래서 중간연합세액과 원천납부세액 이 두 개가 뭐다?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할 때 이렇게 뺐다는 거야. 그래서 회사는 얼마만 냈다는 거지? 2천만 원을 냈다는 거야. 이 말이죠? 그쵸? 총 산출세액이 4,600만 원이 나왔겠지. 산출세액이 4,600만 원이 나왔고 미리 낸 거, 중간연합으로 낸 거랑 원천납부 당해서 낸 거, 요 두 개가 기납부세액으로 2,600만 원이라고 해서 결국 신고하면서 얼마 냈다는 거야? 신고하면서 신고시 납부를 2천만 원 했다는 거지. 요렇게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고할 때 보니까 기초 유보 잔액. 여러분, 유보 잔액을 관리하는 서식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적 을표였죠. 자본금과 적립금, 을표, 자적 을표. 문제 2번에 나왔죠, 요거. 자적 을표의 기초 유보 잔액들이잖아. 유보 마이너스 유보 다 나와 있겠죠, 여기. 1번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작년에서 넘어온 한도 초과가 1억 5천 유보가 있던 거야. 그죠? 이게 결국 여러분 어때? 여러분 대손충당금 제가 이번 회차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할 건데 어때요? 결과 아시는 분, 미리 아시는 분 말해봐요. 어때? 정기에서 넘어온 단기 초에 있는 정기의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그건 어떻게 해요? 일단 전액을 무조건 전부 다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100% 추인해요. 그러고 나서 올해 거는 총액법으로 새로 계산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대손충당금을 세법에서는 총액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 그죠? 회계하고 접근법이 달라. 회계에서는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손실충당금, 대손충당금 이런 거 회계에서 공부했잖아. 어떻게 해서? 보충법을 했죠. 그죠?
차액에 대해서만 추가 설정하는 식으로 했잖아. 하지만 세법은 그렇게 관점이 그렇게 달라.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지만 어때? 전액을 다시 다 환입한 다음에 처음부터 전체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식이야. 총액법으로 한다고. 결과는 같은데 우리가 그 단계만 좀 다를 뿐이야. 결과는 똑같은데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야. 접근하는 게. 아무튼 세법은 숨을 쉬면서 말해야 되는데 너무 한 번에 말을 많이 했네요. 자, 자, 어때요? 그러니까 세법은 총액법으로 하기 때문에 정기에서 한도 초과액이 올해로 넘어왔다면 야 일단 너는 전부 다 환입해봐. 올해 거 새로 계산할 거야. 너 일단 전부 다 환입해. 라고 해서 이렇게 환입한 거죠, 여기. 맞아요? 기초에 1,500만 원만큼이 유보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얘는 무조건 올해 작년에서 넘어온 한도 초과액은 올해 무조건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해서 없앱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거를 새로 계산해. 요거는 여러분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대손 충당금. 아시면 되고. 자, 매출채권 대손금 부인액이 3천만 원 유보가 있었네요. 하지만 요거는 봐. 신고할 때 뭐 어떤 조정은 없었죠. 그죠? 우리는 이따가 요 항목을 풀 거야. 대손 충당금 항목에서 요거 풀 거예요. 아무튼 이 신고할 때는 이거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야. 기초 매출채권의 기초 유보가 3천만 원 있었는데 이거는 신고할 때는 건드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기말까지 그대로 갔다는 거지. 신고 내역은. 자, 그리고 어때요? 17기 사업연도 2017년 21년 거를 신고하는데 한 4년 전 17년도에 발생한 2월 결손금이 그리고 정기에서 안 내고 올해로 넘어온 거 정기 말까지 공제되지 않고 올해로 넘어온 게 2천만 원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6번도 읽읍시다. 이번 경정일 이전에 수정신고 및 경정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 법인에 대한 경정, 즉 조사를 해서 우리가 경정할 거잖아. 이전에 스스로 뭐 수정신고, 스스로 야 법인에서 요거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수정신고 스스로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조사 이전에도 뭐 다른 경정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너 이거 빼먹었네. 왜 그랬니? 라고 이전에 이번 조사에 의한 경정 전에 그 전에 경정은 없었다 이 말이야. 수정신고 스스로 회사가 수정신고한 적도 없고 이 경정 이전에 다른 경정한 적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5번 잠깐 다시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여기 2월 결손금 2천만 원 있죠? 여러분 요거 공제하는 거 제가 문제 2번 우리가 항목 처음 분석할 때 설명드렸죠? 자, 2월 결손금이 사라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잖아. 뭐? 첫 번째 방식은 각사소에서 2월 결손금 2비소 뺐잖아. 그때 빼는 방법. 근데 그거는 뭐 어때요? 특징이 뭐야? 한도가 있었죠. 뭐 향후 10년, 뭐 기간에 따라서 10년 혹은 15년 동안 그 안에서 빼준다. 그리고 그거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회사 선택 못해. 무조건 강제. 회사가 결손이 생겼다가 다음에 이익이 생겼다면 이때 생긴 결손금을 다음에 이익이 난 거에서 무조건 차감해 주는 거였어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회사가 자산 수증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이 발생을 했어. 근데 쌓여 있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자산 수증 이익이 좀 생겼는데 공짜로 좀 받았다는 거죠. 땅이나 뭐 이런 거를 어디서 받았어. 이익이 생겼는데 가만 놔두면 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또 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야 결손금 있는데 이거부터 없애자 라고 해서 충당시키기로 한 거야. 입금불선이 발견한 거야. 이 자산 수증의 이익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뭐다? 이렇게도 2월 결손금을 없앨 수 있는데 특징은 뭐? 회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뭐? 보전하는데 언제 생긴 결손금인지 따지지 않는다고. 기간 제한이 없었죠. 기억나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본 겁니다. 방금 말한 거는. 여기 어때요? 이 2월 결손금 2천만 원이 단기 초에 있었다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그렇죠. 신고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으로 2천만 원 뺐을 거야. 신고할 때. 그죠? 뺐어야겠죠? 의무 강제 사항이니까. 지금 다른 항목이 없잖아. 그지? 뭐 자산 수준 이익에서 어떻게 충당했다, 보전했다 이런 거 없잖아, 말이. 그러니까 이 2천만 원은 어때요? 신고서에 적어줘야 된다는 거야. 2월 결손금 2천만 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좀 이 페이지에서 쭉 말했던 거를 한번 쭉 잘 옮겨 적고 와 볼게요. 서식을 볼 거야. 자, 서식 1번. 당기 순이익 4천만 원. 4억이고 여러분 요거부터 하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간단하니까 지금 가산 조정, 차감 조정이 하나씩밖에 없었잖아. 우리 얘들 소득 금액 조정 학교부터 보고 올게요. 자, 몇 페이지야? 39페이지 볼 거예요. 39페이지. 이 왼쪽이
신고잖아. 그죠? 가산조정 하나밖에 없었죠. 뭐 송금불산이 법인세 비용 1억 기타 사유 유출. 회사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일단 요거 하나 적으라고. 그리고 뒤에 41페이지 봐봐. 차감조정 뭐예요? 전기대성 충당금 한도 초과 입금 1억 5천만 원 입금 불산임. 요거 그지? 그러니까 합계도 당연히 1억 5천 요 앞에 안 하고 왔네. 요 밑에 1억. 가산조정의 합계 1억. 차감조정의 합계 1억 5천.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를 어디 적는다고요? 갖고 와 앞으로. 이렇게 적고 끝났습니다. 지금. 서식 2번, 서식 3번 저렇게 적으면 돼요. 합계 놓치지 마요. 송금불산이 뭐 그 법인세 비용 1억 기타 사유 유출하고 제일 밑에 합계도 놓치면 안 돼. 꼭 적으세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서식 1번을 채웠다. 신고서 일단. 왼쪽에 신고, 당초 신고 내역이에요. 단기 순이익 얼마였어? 기억납니까? 4억. 가산조정, 여기 102번 가산조정 간 1억.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 대표로 송금산입 하나만 적혀 있는 거라고 했어요. 차감조정 1억 5천. 그렇게 하니까 차가감 소득 금액 얼마예요?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계산해야겠지. 3억 5천이지. 그리고 기부금에 관련된 내용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3억 5천. 그리고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여기 이거 그지? 2월 결손금 2천만 원. 그러면 여러분 과세 표준은 3억 3천만 원이 되죠. 그죠? 뭐 선박 표준이익 이런 거는 뭐 없으니까 우리 시험에 그대로 과세 표준 똑같이 여기 한번 더 적어. 자 그러고 나서 세율을 적을 거예요. 세율. 여러분 세율 어때?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이거. 법인세 문제는 세율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어때? 2억까지 10%, 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다시 한번 어떻게?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이렇게. 3억 3천에 대해서 해보세요. 2억 곱하기 10%, 2억 초과분, 1억 3천이지? 거기 20% 곱해서 더해봐. 그럼 산출세액이 4,600만 원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게 확인돼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4억 6천만 원 신고할 때도 이게 나왔다는 거죠. 결국 여기 나오지. 총 산출세액이 얼마였어? 여기. 총 산출세액이 여기 색깔 다르게 여기 4,600만 원. 이게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우리가 실제 계산해 봤더니 맞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중간연합세액, 원청납부세액 얘들도 적어주면 되겠지. 기납부세액으로 얘도 적어줍시다. 자, 115번 산출세액 4,600만 원. 119번 산출세액도 똑같이 적어요. 지금 여기 다른 거 없으니까 이런 거 없으니까 119번 4,600만 원 적고요. 또 차가감세액 여기도 122번에도 일단 똑같이 적으세요. 지금 다른 항목이 없으니까 그냥 쭉 적으면 돼. 그래서 결국 124번 총결정세액이 4,600만 원이다. 여기가 다 똑같은 숫자야. 무조건 똑같은 숫자예요. 가운데 있는 이런 항목들을 이거는 실제 우리 신고서 서식이니까 그대로 적는 그대로 서식에 있는 게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잖아. 막 선박 표준의 이익, 뭐 적정 유아 초과 소득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여기 시험에서는 이게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 빈칸을 그냥 적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총 결정세액이 똑같이 4,600만 원이 돼. 숫자 똑같이 이렇게 4개 적으면 돼요. 자, 그리고 기납부세액 놓치면 안 되지. 우리 회사가 기납부세액으로 뺀 게 뭐하고 뭐였어요? 여기 중간연합세액 2천만 원, 원천납부세액 600만 원, 그죠? 그래가지고 뭐다? 여기 자진납부가 그래서 얼마라는 거야? 2천만 신고하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2천만 원은 지금 이번에 낼게요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합계가 4,600만 원. 요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지 지금. 중간연합으로 2천만 원 얘가 냈고 원천납부 600만 원 이미 기납부 돼 있고요. 여기 여러분 자진납부세액도 이건 뭐예요? 자 헷갈리면 안 돼. 여러분 당초 신고할 때는 이 2천만 원이 뭐다? 납부할 세액이었겠죠. 그래서 이걸 납부를 했을 거 아니야. 그죠? 우린 지금 경정하는 거니까 이 2천만 원도 뭐예요? 이 2천만 원도 경정하는 시점에는 기납부죠.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알고 알아듣죠? 여러분 여기 다시 정리합니다. 헷갈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여기를 자 신고시 당초 신고지. 당초 법인이 신고할 때는 이 두 개만 기납부죠. 그러니까 총 내야 될 게 4,600만 원인데 여기 기납부 미리 낸 거 이만큼 빼니까 여기 자진납부세액이라고 2천만 원을 냈겠지. 신고서와 함께 제출했겠죠. 납부했겠지. 그죠? 이거를 우리가 경정 몇 달이 지났다고 해봐. 몇 달이 지나서 이 회사를 조사를 한 거야, 법인을. 조사를 했을 시점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이 사업연도에 대해서 2021년 사업연도에 대해서
냈던 거. 그게 전부 다 경정 시점에는 그게 다 기납부가 되겠지. 그죠? 신고 시점에는 이 2천만 원과 600만 원만 기납부야. 그래서 추가로 우리 2천만 원 낼게요. 라고 했던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시간이 더 지난 거잖아. 신고는 과거에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이 납부, 2021년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 그래서 총 우리가 원하는 총 금액을 찾았지. 우리가 적출해냈잖아. 정상적인 신고, 정상적으로 신고했어야 되는 그 결정세액을 찾아냈어. 산출세액을 찾아냈다고.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너 얼마 더 내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시점에서 보면 그 시점에서 보면 경정 시점에서 보면 회사가 기납부한 거는 뭐예요? 2천만 원과 600만 원은 당연히 낸 거고 이 2천만 원 신고 시 낸 자진 납부세액도 기납부세액이 되겠지? 납부했잖아 이거. 그러니까 언제? 경정 시점에서 보면 이해되죠? 요걸 헷갈리면 안 돼요. 요렇게 헷갈리면 안 돼. 자, 경정 시점에서 보면 이 세 개 전체가 기납부세액이구나라는 거 확인할까요? 그러니까 자, 신고할 때 다시 신고할 때 4,600만 원을 내게 신고시야, 신고시. 4,600만 원을 총 내야 될 내 결정세액이구나. 자, 그런데요. 저는 중간 연합으로 2천만 원 냈고요. 원천 징수 당한 게 600만 원 있습니다. 미리 낸 거지. 원천 징수 당하면서 상대방이 냈으니까 2,600만 원 있으니까 이번에 자진 납부로 2천만 원을 내겠습니다라고 신고 때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정하는 시점에 경정 결의서를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요 세 개 다가 기납부라는 거야. 세 개 다가. 경정하는 시점에는. 그래서 총 4,600만 원을 회사가 내놓은 상태야. 우린 이거를 보고 조사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따가 예를 들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신고할 때는 뭐 당연히 여긴 00이지. 뭐 추가적으로 낼 게 없지. 고지하고 아니니까. 여기는 무조건 0입니다. 신고 내역은 00. 요렇게. 여기까지 적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적는 거야.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오른쪽에서 할 거를 미리 한번 살펴볼게요. 큰 그림을 본다는 차원에서. 자, 경정. 뭐라고요? 이 경정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당초부터 똑바로 신고했다면 이 금액이어야 돼라는 걸 우리는 조사를 통해서 적출해낸 거야. 이 사실을 찾아냈다고. 그래서 쭉 이 과정들은 다 다시 할 거야, 하나씩.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여대 4억 9,970만 원이야. 2월 결손금 빼는 거는 여러분 똑같네요. 그죠? 똑같이 빼줄 거야. 다른 문항들을 고려한다고 해도 뭐 자산 수준 이익에서 보전했다 이런 건 없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2천만 원을 빼. 그럼 과표가 나오죠? 과표 이렇게 나오고 4억 7,970만 원 나오죠? 여기 또 세율을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면 뭐 산출세액이 나온다고. 7,594만 원이 나온다고. 자, 차감세액 나오고 똑같이 적고 잊지 말자 가산세. 우리 이거 처음에 적어뒀어야 돼. 지금 이 1,000만 원은 여러분 지금 여기 항목 이 내려오기 전에 미리 여기 적혀 있어야 돼. 그래야 잊지 않는다고. 처음에 왼쪽에 신고 내역 적으면서 이 1,000만 원도 우린 적었어 이미. 맞죠? 이 1,000만 원은 가산세니까 더 내야 될 거잖아. 더 해줘야지. 그럼 그러니까 결국 총결정세액은 얼마가 되지? 그러니까 8,594만 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했더니 야 애초에 네가 똑바로 신고했으면 7,594만 원이라는 세금을 네가 냈어야 돼. 자, 오케이 인정하지? 이렇게 한다. 그런데 너 여러 가지 갖가지 뭐 신고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가산세를 1,000만 원 부과하겠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너는 얼마를 내야 된다? 8,594만 원을 너는 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이미 네가 저번 신고할 때 4,600만 원을 냈구나. 저번 신고하는 시점에 네가 이렇게 생각했지. 2천만 원은 중간 연합했고 600만 원은 원천 징수 당했으니까 2천만 원은 더 냈지. 그러니까 경정하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4,600만 원 전부 다 이 세 개를 합친 4,600만 원이 기납부세액이야. 이거는 네가 낸 거니까 인정이야. 인정해 줄게. 기납부세액으로 뺄게. 네가 낼 금액은 총 8,594만 원인데 4,600만 원만큼 미리 냈구나. 이만큼은 빼고 이번에 차감 뺄 거 빼고 징수할 거는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3,994만 원인 거죠. 그죠? 이만큼이 차감 고지세액 똑같은 거 적으면 돼. 3,994만 원.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는 거라고 우리가. 알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번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한 번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뭘 놓치면 안 되는지를 생각하세요. 당초 신고란에 적는 거 그리고 가산세 항목을 놓치면 가산세 칸 여기에다가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 가산세 칸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여기까지 선 작업
밑작업을 해두고 나서 이제부터 우리는 뭐예요? 다음 시간부터 항목 하나하나를 풀면 돼 그냥. 여기까지는 처음에 무조건 해주세요. 문제 3번을 풀 때 이거부터 무조건 해. 그러고 나서 항목을 하나하나 푸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시험지 구성 우리가 100분을 쓰는 거잖아 지금. 이 100분을 어떻게 몇 분을 투자해서 문제를 뭘 풀지 이런 거. 문제 3번을 풀 때 초반에 몇 분을 투자해서 밑작업부터 마친다. 그 다음에 다음 항목을 하나하나 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알겠죠? 분석적으로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수험생이니까. 자, 됐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가 설명할 거를 밑작업 다 했어. 문제 분석했죠? 이 문제 3번이 어떤 구조인지. 그리고 우리가 답안 서식 하나하나 다 봤어,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흐름으로 이 답들을 채울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칠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우리 이제부터는 뭐예요? 다음 시간부터 31페이지. 31페이지 로마자 3번 뭐예요? 조사 적출사항. 우리가 실제 조사를 나가봤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항목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결국 처음부터 네가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이 항목들을 반영했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항목들을 다시 계산해 보는 거야. 문제 2번하고 지금부터 완벽하게 똑같아요. 항목 볼 거야. 이 1번 항목 분석하고 관련 세법 규정 말씀드리고 이론 정리하고 숫자로 쭉 풀고 그걸 어때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옮겨 적고 이 작업을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할 거야. 그지?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완성되겠지. 그 합계들을 가지고 서식 1번 과표와 세액 경정 계산서에 경정 칸에다가 가산 조정 합계, 차감 조정 합계 넣어서 쭉 적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 3번이 끝난다고. 알겠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지금 이 시간이 좀 길었지만 요 강의를 들으면서 아, 문제 3번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한 번은 분석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자, 항목 1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